아베노믹스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워낙 사안인 만큼 이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좀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베노믹스가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베노믹스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예. 이 아베노믹스 100일에 대해서 한 이틀 전에 매스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사실 오늘이 정확하게 100일째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이 예. 28일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면 3월 27일 정도가 네. 100일입니다는 2월 28일이니까 오늘이 정확히 100일이다 이렇게 보시도 되겠는데요. 사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이제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뭔지는 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의 그 경제정책의 어떤 두 가지 큰 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폐허로 인해서 다른 나라 100년 걸릴 것을 뭐 40년 만에 압축 성장, 리듀스 그로스 했다 해서 이게 골격을 이뤘던 것이 대장성이다 해서 대장성 패러다임이라 그랬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자산이 붕괴되면서 일본의 은행이 그 주축이 되는 물가 안정을 고려하는 이런 정책이 미에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옵니다는 과거의 그 경제개혁원의 멤버들 기획원 패러다임이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장성 패러다임이 주축을 이뤘었고요. 네. 그 이후서부터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은 미에노 패러다임. 이것이 이제 결국 경기 부양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 아베가 사실 대장성 패러다임을 재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대장성 패러다임은 뭘까 했을 때는 일본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시 엔저를 통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래서 성장 기간을 아주 짧게 가는 이게 바로 대장성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나라도 오늘 그 경기 부양책을 기점으로 제가 말은 붙입니다는 경제개혁원 패러다임이 재구축된다면 지금 상당히 좀 강력한 내용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 이 대장성 패러다임도 상당히 그 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모처럼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추진하면 뭐 그렇게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획기적인 우리 국민 입장에서 반기는 이런 정책을 좀 발표해 줍사 하는 것을 요 일본의 사례를 빗대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일본 정부가 엔고를 저지하는데 중앙은행이 급진적으로 직접 개입을 한다. 여러모로 뭐 국제적인 비난이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한 또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이 그 경제가 안 좋았던 1990년대 이후에는 사실 그 경기의 정책만 다 소진하고 지금 이제 재정정책 같은 건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GDP의 225% 세계에서 최고 높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는 당시 아베노믹스가 출범할 때는 안 됐었고요. 예. 그다음에 통화정책도 사실 기준금리 제로 이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도 이 돈을 풀더라도 일본 국민과 기업들이 딜레버리지 현상.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중앙은행에서 풀더라도 이것을 벽장 속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은행의 단기 요금을 예금으로 이렇게 단기 부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풀더라도 이것이 증시, 부동산, 경기 쪽에 가야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가고 경기 살아나는데 그렇죠. 돌지가 않는군요. 돌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아베노믹스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면 마지막으로 정책 수단이 일본은 대장성 패러다임의 성장 체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엔저를 딱 건드리면 수출을 증대시키면 그 어느 국가보다도 국민 경제 입장에서 경기가 좀 실제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돌아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불과 100일 전에 바로 이렇게 엔저를 통해서 무리하게 수출 증대를 통한 이런 아베노믹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대외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양적 완화 정책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본 측의 급진적인 구상도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시각이 있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어떤 분 같은 오늘 제가 첫 마디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새로운 그 변화도 조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좀 무리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현 정부 경제팀에 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당신은 얼굴을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편갈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는 곱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글로벌 사회에서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경기 부양책을 좀 국민 입장에서 획기적 대책을 좀 담아달라. 예.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면 지금 세계 각국들은 글로벌 이익과 자국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네. 달러 약세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지금 삼았고요. 일본도 뭐 아시겠습니다는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모토로 삼는 상태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이익과 그다음에 자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역시 이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는 국익을 수호하고 또 우리 그 경제팀의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궁극적 목적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다소 무리가 돼도 획기적 내용을 담아달라 하는 얘기는 지금 글로벌 이익과 자국 이익이 충돌될 때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만큼 그런 쪽에 세계 각국들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쪽에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일본도 그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때는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 네. 유럽도 양적 완화 정책 이렇게 다 보니까 결국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냐. 이번에도 아베노믹스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강세되니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냐. 실제로 보면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부동산 측면에서 외톨이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아베노믹스도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 이런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일본의 이익을 선택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내적인 일본 내의 내부 요인도 있었습니다는 예. 대외 요인도 사실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대로 좀 극단적인 또 막대응식의 이런 방식이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어떤 후유증도 우려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벌써부터 나오고 네. 있죠. 오늘 외신에서 보면 그동안 엔달러 환율의 상승하는 모습에 대해서 네. 오바마 정부가 여러 가지 아시아에 대한 피보트 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부분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일부 사람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역프라자 합의에 엔달러 환율이 그때 80에 때 부계된 것이 148엔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을 대서 100엔, 뭐 110엔, 120엔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오늘 포드라든가 이런 자동차에서 보면 미국의 자동차에서 무슨 얘기냐 이 정도 이렇게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아베노믹스의 엔달러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력을 뺏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네. 미국의 경쟁업체들이 한거는 모습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베노믹스는 다른 국가의 반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엔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이 환율 전쟁의 최근에는 무역 분야로 환율이 무역 분야, 통상 분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세계 각국들이 자국의 그 WTO 체제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반덤핑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상 압력의 파고를 좀 높이는 노력. 그 다음에 설령 WTO 체제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과 네. 글로벌 이익이 이렇게 상충돼 있을 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WTO의 DSB 분쟁 처리 절차에 설령 제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처리 기간이 3에서 5년 정도 되니까 결국은 자국의 이익 쪽으로 이렇게 가는 쪽이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중에 아베노믹스가 예. 엔저 정책이 상당히 촉발시킨 개념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많은 문제를 안고 이제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 말이죠. 100일이면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성과가 있긴 있었을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보통 이제 100일 하면 성과 나오죠. 예. 1년 정도 하면 성과 나오고. 근데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책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통화정책 경우는 시차가 길어서 커저리티 인거 테스팅 보면 지금 한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100일 만에 평가되는 것은 위험성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 나타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엔달러 환율 측면에서 가장 게 핵심이니까 84엔 정도 같은 것이 지금 95엔 정도 뭐 83, 84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80엔대 초반에서 지금 94, 95엔 간다. 굉장히 빨린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만 일단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같은 기간에 30% 정도 올라와서 사실 그동안 일본이 경제가 안 좋은 가운데
이 엔화 강세에 의한 소위 UC 버클리 아이켄베거가 얘기했던 안전통화 저주에 얼만큼 시달려하는지는 단적으로 요거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본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해서 소비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옮기는 도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각국들의 그 반발이 있다 보니까 아베노믹스 성공을 거뒀다. 이런 평가는 상당히 시기적이다.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본 그 내부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94엔대에서 상당히 주춤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사각개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글로벌사회에서 일본만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좋을까? 현재 상당히 캐션을 그리는 모습과 다른 국가의 반발이 어울리다 보니까 예. 이 엔달러 환율 94, 95엔이 일부 전문가들에게만 바로 100엔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2주 이상 94엔에서 주춤하는 상태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거부하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이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평가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 판단은 보면 시기상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 엔달러 환율도 70, 80엔대 초반에서 94엔 올라간 것이 성공을 거둔 건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기법에서는 정상적으로 보면 체리피킹 기법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본의 주가도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 여건의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만 조금 개선된다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측면에 30%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고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돼서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투자 기법에서 체리피킹 기법을 모르시는 분은 딱 단순히 나타난 초기 단계에 나타난 거 가지고 성공을 거뒀다 이 자리에서 나는데요. 상당히 경제정책에서 시차를 모르고 얘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달 2일입니다. 구로다 총재가 첫 일본 은행의 이제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엔달러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줄 인플레 타겟팅 선을 좀 상향 조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예. 사실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은 예.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거니까 사실 이 아베 정부 행정부보다도 지금 구로다 하루효과가 있는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시라카의 전임 총재에서 지금 구로다 하루효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첫 회의 다음 달 2일이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핵심은 발권력을 풀 때는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승부에서 2%까지 올릴 것이냐 해서 이게 지금 상태에서 100일 맞은 아베노믹스의 가장 핵심적으로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방침을 밟기 때문에 2%로 인플레 타겟팅 높여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화를 약세하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야 돈을 그렇게 찍으면 물가는 살아날까? 물가는 이렇게 앙등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데요.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디플레 국면을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베노믹스가 물가를 은근히 끌려는 것도 이 가격이라는 것은 물가라는 것은 항상 시청자분이 생각하기에 떨어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시장 경제에서는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다 해서 프라이스가 제 역할을 해야 교통신호등이 제 역할을 해야 사실상 경제가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마냥 떨어지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디플레 상태가 된다면 교통신호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서는 그럼 결국은 경제 주체들이 가이드할 수 있는 신호가 없다 보니까 혼란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까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리고 가격은 정상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는 그 부분도 사실 중앙 입장에서는 용인한다. 그래서 미에노 패러다임이 이번 계획에서 완전히 약화됐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자, 아베노믹스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가 참 관심사입니다. 벌써부터 이 아베식 엔저 정책이 말이죠.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서 더 나가서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까지 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키프로스 사태도 그렇습니다는 최근에 보면은 펀더멘탈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당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 유럽구도 그렇고 지금 일본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경제정책에 펀더멘탈이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주가도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대부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 받치지 않고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 그만큼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역시 개인 참여들,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펀더멘탈 받칠 정도까지 용인해 줄 수 있느냐 한 측면인데요. 자, 엔저 정책에 게임 참여율이 누굴까 했을 때는 다른 국가, 일본의 수출업체, 수입업체, 일본 국민들 뭐 대체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일본 수출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반대하기 때문에 이 엔저 정책이 지금 무리하게 이걸 끌어오르는 것만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엔저 정책이 성공을 가져려면 지금 엔저로 인해서 채선성이 개선된 수출 부분이 근로자 임금으로 연결되고 근로자 임금으로 연결되면 소비가 증가해서 내수로 확대되는 제2단계 조치가 없을 때는 이 자체는 실패한다. 실패하면 뭐냐? 아베노믹스의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서 네. 실패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신뢰도가 떨어지면 좀비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좋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어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아베노믹스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평가다 하는 것을 제가 예. 아주 오늘 못 박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일본의 5대 함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베노믹스 출범 100일입니다.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